상가에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러는데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재테크의 방법이 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뭐 주거용 상품도 있고 또 수익형 상품도 있는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수익형 상품 중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뭐 수익형 상품의 레전드죠. 상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간단한 팁과 또 시청자님들이 좀 추천 매물을 좀 달라 그래서 한 두 군데 추천을 좀 통해서 알짜배기 정보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상가 그러면 뭐 종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상가의 종류는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파트 바로 앞에 집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상가인데 장점은 독점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문성이 좀 없어서 상권이 좀 떨어진다는 거고요. 바로 그 앞에 이제 단지 내 상가 바로 앞에 3층에서 5층짜리에 조그만 미니 꼬마 빌딩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 밀접형 형태의 어떤 상가가 들어오지만 전문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투자들 많이 하셨는데 상업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테마 빌딩으로 분양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좀 좋지만 독점성이 없다는 거죠. 무한한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약점이 있고요. 요즘 이제 주상복합 안에 이제 상업지역 연계돼서 이러한 주복상가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드 상가는 우리가 관광지 같은데 올 때, 나올 때 이런 어떤 로드 상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에 크게 있는 것보다는 여러 업종들이 몰식으로 있어서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상가를 띠는 지역의 종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상가를 우리가 좀 구하는데 정말 좋은 상가가 어떤 거냐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권력을 보셔야 돼요. 상권력은 우리가 분산 상권과 항아리 상권이 있어요. 흔히 뭐 아시는 것 같지만 분산 상가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는 많이 좀 나가는 거죠. 항아리 상권은 동안에 둔 쥐처럼 흡입력 있게 수요를 뺏기지 않고 가다두기 때문에 우리는 항아리 상권에 좀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가를 좀 선정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배우 세대 구성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뭐 상가 바로 앞에 배우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우리가 어떠한 평형대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건 엥겔 지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대에 있는 엥겔 지수가 높은 이런 어떤 평형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가의 특성상 1, 2층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식음료비에 대한 어떤 지출이 많은 중소형 평형대 구성원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첫 번째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합리적인 분양가야 된다는 얘기죠. 뭐 비근한 예로 위례 신도시라든가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면적으로 평당 따지잖아요. 평당 뭐 1억이다, 8천만 원이다 이러는데 20평 옛날 면적으로 20평을 분양받기 위해서 15억이나 20억을 좀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월세는 얼마 나오느냐? 나오질 못하죠. 월세가 최소한 못해도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20평이라고 하면 실면적으로 따지면 12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평에서 과연 월세를 6, 700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따져서 합리적인 분양가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가에 투자를 할 때 사실 상가라 그러면 잘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면밀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짚어야 되는지 역시 우리 이호상 전문가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방송이 끝나고 나서 02-2000-4889로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과 그리고 그 안에 위치한 알짜배기 투자처를 우리 이호상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만나볼 지역을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추천해 드릴 지역은 동탄 이신도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상권, 항아리 상권에 분양가가 저렴하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좀 여러 가지 매물주 중에서 좀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탄 이신도시는 매매도 합니다.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최대 신도시 중에 하나고요. 인구만 해도 우리가 한 30만 명 정도 되고요. 계획 세대 수는 한 11만 가구 정도 됩니다. 또한 이제 첨단 글로벌 지식 창조 도시죠. 수도권 남부 비즈니스 중획 도시이고요. 기업 지형형 도시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배드타운,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 배드타운으로 전략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기업
국내 유수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이러한 어떤 자족 기능을 갖춘 최첨단 글로벌 첨장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허브 거점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TX라든가 GTAX이 확정이 되고요. 경부고속도로나 제2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동탄 신도시 주변에 수원이라든가 용산, 오산 인접해 있어서 300만 배우 수요를 위해서 광역 생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2기 신도시 평균의 2배 정도 되는 매머드 도시입니다. 분당이 1.8배고요. 분당이 옛날 면적으로 한 500, 한 7, 8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2배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이 신도시만 뿐만 아니라 1신도시까지 합치면 더 크게 다른 얘기죠. 판교, 분당의 1.2배 정도로 이렇게 매머드한 도시니까요. 그런 데서 아마 상권력은 계속 팽장이 될 거고요. 2, 3년 후에는 동탄 이 신도시가 거점 도시로서 우뚝 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호상 전문가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어떤 유형을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동탄 이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있고요. 우리가 동탄은 이제 상동탄, 중동탄, 남동탄으로 나눠집니다. 상동탄, 중동탄은 벌써 한 2, 3년 전에 개발이 다 됐고 생활 편리시설도 다 갖추었는데 남동탄은 작년에 아파트가 입주할 정도로 편리시설이 굉장히 없어요. 그런 어떤 항아리 상권에 있는 어떤 매물이고요. 지상 2층에 지상 5층짜리 연면적이 옛날 면적으로 2,700평 정도 되는 매머드한 건물입니다. 한 개 층에 이제 한 개 면적이 한 108.5m 정도 되고요. 지역 시세는 6억 초반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임대 보증금과 대출을 융자를 좀 레버리지 효과를 좀 이용을 했을 때는 2억 2천만 원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된다는 작지만 강한 그러한 상품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5층 규모의 지금 상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동탄이 신도시죠. 여기서 왜 상가를 봐야 되는지 이 지역의 입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상가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입니다. 입지인데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에서 좋은 상가를 찾는 방법 중에 상권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권역은 항아리 상권이죠. 여기 현장의 위치는 바로 이쪽에 있고요. 이 주변으로 병풍처럼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단독 세대 수만 해도 한 4, 5천 정도 되고요. 주변 배우 세대만 해도 한 2만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그 수요들이 충성도 높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 면에서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아리 상권이죠.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 동탄이 신도시의 입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떤 개발들이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개발 호재가 많은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강력 비즈니스 컴플렉스 빌딩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하고 직선화가 좀 되고요. 철도면에서는 SRT라든가 GTX가 되고 우리가 이제 코엑스를 보시면요. 교통과 편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탄에도 2, 3년 후에는 롯데백화점이니 여러 가지 어떤 편리적인 시설이 같이 입주해 있어서 서울에 강남에 이제 코엑스 같은 그러한 어떤 시설이 좀 들어간다는 거고요. 우리가 전철면에서도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불과 한 15분 만에 돌파할 수 있도록 비세 속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내년 말이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운정역까지 2023년 개통 완료될 것 같고요. 인도공과 동탄 복천철 계획이 돼 있고요. 트램도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를 서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통면에서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도로면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직선화가 좀 되고요. 또 외곽순환도로가 좀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여기 송산에서 이천까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이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접근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업무 시설들이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건 다 누구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9만 명 정도가 입주돼 있고요. 2026년도에는 20만 명이 인구가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또 동탄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분당 테크노밸리에 1.8배 정도 되고요. 한 10만 명 정도 2, 3년 후에는 입점이 돼서 명실상부한 교통 또 업무 입주가 될 수 있는 국내 유수 기업들이 입주될 수 있는 거점 도시로 탄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교통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지금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동탄의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지금 보고 있는데 시세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매매 금액은 매매 시세죠. 한 6억 초반대로 돼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300만 원 구성되고 연 이제 3,600만 원이 되겠죠. 여기는 병원이 입점이 확정이 됐습니다. 가장 안전도 높은 투자처가 병원이지 않습니까? 병원이 입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그러한 어떤 월세와 또 자산 증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대출 가는 금액은 한 3억 한 6천만 원 정도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자를 따지면은 한 95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실질적인 투자는 2억 2천만 원대인데 월세에서 이자를 빼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실투자 2억 2천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어떤 프로젝트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가격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자면요. 동탄의 신도시에 지금 상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가 평균 매매가가요 6억에서 6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임대 시 보증금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은 보증금하고 대출금 활용을 하면은 한 실투자 금액은 2억 2,5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동탄이 신도시의 상가를 볼 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점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먼저 위치를 좀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는 위치입니다. 여기 지역은 삼명 코너에 있어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아파트와 연결 횡단보도 등이 있어서 동선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요. 또 임대가 대형 양한방벽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입점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바로 투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좀 그러한 어떤 업종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대형 양한방병원 입점됨으로써 상권력의 극대화를 좀 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우리가 1층 같은 경우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로 시작되는 그런 베이커리가 입점이 확정돼 있고요. 또 상층배는 학원들이 입점돼서 위로는 분수 효과, 밑으로는 이제 샤워 효과를 통해서 동선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건물이 굉장히 활성화되려면 이제 주차장 공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쌍방향으로, 그러니까 인아웃이 분리되죠. 일방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법적인 주차 대수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항아리 상권이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아리 상권이 굉장히 안정적인 소비층을 좀 확보해서 충성도 높은 월세와 자산 증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형 양한방병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권력을 독점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유명 베이커리라든가 운동시설들이 입점돼 있어서 아마 남동탄 지역에서 이 빌딩 또 이 상가를 또 모를 정말 좀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그런 어떤 상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